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그동안 한 달 정도 제가 영상을 한 달 좀 넘게 영상을 쉬게 됐는데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신 분들이 깨서 왜 요새 영상을 안 올리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핑계라고 하면 핑계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일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매매단지 사무실 바로 옆에 단지 바로 붙어있는 바로 담장 너머 공장이 플라스틱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1월 11일 날 불이 났고 네이버에 주한 플라스틱 공장 화재를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KBS 뉴스에서도 영상으로 나왔고 합니다. 일단 화재로 인해서 사무실에도 영향이 있었던 게 단지에 있는 이제 벽에 인접한 차들이 좀 그을렸고 살짝 칠이 녹아내렸고 다행히 활활 다 타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외기가 이제 또 옥상에 있는데 열기로 인해서 실외기가 또 고장났고 겨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울밤 히터 없이는 근무가 좀 어려웠는데 낮에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제 여건상 좀 어려웠던 거는 단지 사람들의 이제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지로 옴으로써 생긴 업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지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모두 퇴근을 하셔야 녹화를 시작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퇴근들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사무실 근접한 이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방송을 이제 할 수 있는 외부 사무실을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투자를 해야 제가 또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손님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시게 되면은 그런 근접성도 전부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작년 초반에도 제가 외부 사무실을 했었죠. 아시는 분은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은 아시고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단지랑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고 거주 형태는 또 아니고 그래갖고 그때는 조금 약간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방과 옆방이 또 이제 방음이 좀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무실로 다시 왔다가 또 이제 그때 이제 안 좋았던 점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원룸식으로 아예 오피스텔식으로 어떻게 보면 독립이면 독립이고 그래서 이게 또 영상 촬영하는데 다목적으로 좋겠다 해서 이제 전에는 집하고 사무실 거리가 편도 빨리 오면은 한 30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막히거나 출퇴근 시간이면 50분에서 1시간 정도 편도가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근접성을 이제 증가시키면 좀 일도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다 인프라가 모든 제 생활이 이제는 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좀 아깝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런 화재나 이런 영향에 대해서 조금 탈피를 하고자 맨날 불이 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옮기는 중에 또 구정설 명절이 꼈었죠. 예. 그래서 솔직히 다목적으로 다방면으로 미루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영상을 촬영한다는 게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숙제와 같아진 영상 그리고 설 명절 그리고 주제를 이제 뭘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간만 이게 길어지고 벌써 이 공간을 만든 지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드디어 녹화를 제가 맘먹고 하게 됐습니다. 좀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전에도 물론 부족했지만 부족한 영상 많이 좋게 봐주시면은 보다 점점 나아지는 영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개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간에 영상은 제가 비록 안 했지만 방문해주신 분들이 꽤는 아니고
좀 여러 분 계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간혹 이제 등록증 때문에라도 이제 통화를 하다가 뭐 잘 타고 계시냐 여쭤보면은 대부분 다 잘 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나타 뉴 라이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차량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소나타 뉴 라이즈는 출시 연도는 2017년 3월부터 이제 LF 소나타에서 페이스 리프트가 됐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아반떼가 닮았다, 뭐 실망하셨던 분들 뭐 많으신데, 어떻게 그냥 개별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젊어졌고 많이 좀 파격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평들이 좀 많았습니다. 좀 많이 젊어졌고 디자인이 많이 스포티해졌기 때문에, 물론 등급에 따라서 뒤에 대로등이 전구 방식도 있고 뭐 안개등 방식도 뭐 다른 게 있고 하긴 한데 이제 좀 인기가 없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인기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지금 쭉 해왔고, 이제 뭐 2019년 3월 4월 이쯤에 이제 신차가 이제 뭐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연비는 이제 네이버에 공인 연비 기준 휘발유 기준이고요. 리터당 11에서 1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 시세는 막 엄청 싼 것들 막 1000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가 벌써부터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렌트 이력 있는, 아니면은 뭐 택시 이력이 있는 건 거의 없을 거고, 거의 렌트 이력 있는 차량에서 좀 많이 보일 거고, 저는 그런 차 전화가 오면은 힘들어요. 예. 왜냐면은 좋을 확률보다는 안 좋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유튜브를 한다는 자체가 좀 편하게 좀 좋은 차만 팔려고 하는 건데,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좀 이게 안 되는 금액으로 좀 상위 버전의 디자인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전화 받을 때마다 어차피 못 팔 건데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안 파냐? 그러면은 요거 사이트에 올라온 거는 뭐냐? 당신이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덜어 받는데, 안 팔고 싶은 매물도 여기 사이트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렌트, 이 시간에도 전화가 왔네요. 예, 여보세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혹시 조금 이따가라도 통화 되시면 지금 녹화하는 중이라서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게도 전화가 왔네요. 갑자기. 이건 설정이 아닌데 진짜로. 적정 시세가 1,800만원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제가 전산을 보니까 생각이 들고, 렌트를 있는 차는 될 수 있으면 안 팔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은 네이버에서 현대 소나타를 클릭을 하시고 2017년, 2018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각 모델별로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고 매물의 이제 특징, 이 차량의 특징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중고차, 지금 현재 있는 중고차의 특징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라서 좀 대수가 살만한 게 많이 부족하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가 상당히 많아서 좀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렌트 이력 없는 차가 나을까요? 렌트 이력 있는 차가 나을까요? 가격이 똑같으면 어떤 차 사실래요? 그러면 렌트 이력이 없는 차를 사시겠죠. 왜냐? 렌트 이력이 없는 게 더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매를 하려고 딱 보면은 금액 때문에 현혹이 돼서 렌트 이력 있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그냥 두 개가 조건이 똑같으면 분명히 렌트 이력 없는 거를 사실 텐데 왜 그럴까요? 1,000만원 중반대, 1,500만원 왔다 갔다의 금액으로는 이 바로 전 거에 똑같은 7세대긴 한데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LF 소나타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금액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욕심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 제일 많이 간과하시는 점 혹은 질문. 키로수가 많아도 상관없다. 렌트 이력 있어도 상관없다. 그냥 싸면 된다. 사고 이력이 조금 있어도 프레임만 안 먹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좀 저렴한 차로 샀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적인 그 희망이죠.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희망입니다. 대수가 생각보다 이제 빡빡한데 키로수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지금 기껏 해봐야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쳐요. 근데 키로수가 8, 9만이에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장거리 위주로 탔다고 해서 뭐 이건 장거리 위주로 탔던 차기 때문에 이 차는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라든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책임질 수 없는 위험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렌트 이력이 있어도 상관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렌트 이력 없는 거랑 렌트 이력 있는 거랑 둘 중에 어느 거 사실 건지 여쭤보면은 당연히 없는 거 사시겠죠. 개인이 탔던 차. 렌트카 말고. 그러니까 안전 확률이 분명히 조금 더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많은 분들께서 이해는 되시는데 가격이 싸면 또 없대요. 저는 이렇게 위험하게 판매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팔든 저거 팔든 돈 버는 건 똑같은데 위험하게 저조차도 희망적으로 막 바뀌는 게 좀 싫어요. 그냥 저는 유튜브를 한다는 게 그냥 편하게 좀 싸게 많이 이렇게 팔고 싶습니다. 사고가 조금 있어도 프레임만 안 먹으면 뭐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얘기가 그냥 저렴하면은 엔진 미션 뭐 저렴하고 뭐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그런 차가 싸지가 않아요. 뭐 진짜 기껏 해봐야 싸봤자 50만원 이상 싸지 않습니다. 뭐 뒤에 있다 뭐 뒤프레임 뭐 뒤프레임이라고 하면 그렇고 뒤지지대 먹으면은 한 그래도 100만원이 안 싸요. 예. 그건 유사고긴 유사고인데 100만원이 안 싸요. 거의 무사고급은 진짜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화 받을 때 이 표정이 나옵니다. 한숨 나오고.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는 안 팔고 있다 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빡빡해요. 조건을 뭐 2만 킬로 낮추고 흰 색깔에다가 뭐 등급은 뭐 풀옵션에다가 뭐 썬루프는 있어야 되고 뭐 어라운드 뷰가 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옵션을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비싸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색상을 고르려고 할 때도 차가 많이 없어지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고 업데이트 문의를 꾸준히 해주시면 제 사이트에 인천 경기 쪽 매물을 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매물 서울 빼고 다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딜러 전산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보실 수가 있고 대수도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희소성 가치가 있는 좀 이제 유니크한 나온 지 얼마 안 된 대수가 좀 부족한 차기 때문에 미리 고르고 오시는 게 요런 차종은 괜찮고 좀 오래되면서 아반떼 MD K3, 뭐 더뉴 K3, 뭐 이런 뭐 포르테 이런 차종은 좀 될 수 있으면 폭만 잡고 오시면 저랑 같이 고르시면 되는데 이런 소나타 뉴 라이즈는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랑 오시기 전에 전산을 고객님 댁에서 켜놓으시고 저 이런 컴퓨터 앞에서 켜놓고 같이 보면은 조금 낫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차 구매할 때 주의사항은 응카, 응배, 응급차 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뭐 가려놔도 네. 차라리 키읔카만 보십시오. 네. 여기는 일반 딜러들이 돈 주고 광고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들여서 손님이 와서 마진이 많이 남아야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노하우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딜러들이 올리는 매물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저한테 문의가 한 달에 두세 통씩 오는데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지역의 엔카를 보고 왔는데 라세티 프리미어였어요. 190만원짜리. 예. 그거를 보고 가셔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계약하고 보니까 이 차는 내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차 팔려고 도와주는 건데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차가 애매하니까 사면 불안하니까 그 차를 안 사고 다른 차를 사신 거죠. 제가 손님이 남바를 알려주셔갖고 제가 판례 매물을 검색해 보니까 200만원이 더 비쌌던 거예요. 그래갖고 고객님 이거 잘못된 방법으로 허위 매물 식으로 이거 차 돌려갖고 잘못됐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차는 원상복구를 못 시켰어도 금액적으로는 일부 조금 이제 기분적으로 조금 이제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사이트들은 될 수 있으면 100% 신뢰는 좀 어렵고요. 될 수 있으면은 키읔카만 보시면 뭔지 아시죠? 좀 약간 비싸다는 인식이 조금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게 유료예요. 기본적인 보증은 물론 이제 유료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6개월 프로그램, 뭐 1년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해도 그래도 여기는 직영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고, 여기는 일반 딜러들이 전화받기 싸움으로 이제 싸 보이는 차 좋다고 하고서 손님을 끌어들인 다음에 다른 차로 돌려파는 시스템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게 좋겠고, 특정 지역에서 보통 당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그 지역이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전화 오는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전화를 받으면은 오로지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네. 어딘지는 밑에 댓글로도 달아주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랑 이제 소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딜러 전산 보여준다고 정직하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거의 근 2년이 다 되도록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통해서 금액을 뭐 100만원을 업하든 500만원을 업하든 1000만원을 업하든 뭐 심지어는 매입할 때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들락날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딜러 전산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직하진 않고 오직 웹사이트 버전에 이따가 보여드리는 웹사이트 버전의 그 딜러 전산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차로 돌리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라스티 프리미어 보러 갔다가 다른 차 그것보다 되게 시세가 낮은 차를 비싸게 파는 쪽으로 이렇게 눈탱이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주의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반떼 보러 갔다가 라스티 프리미어 사고 오시는 등,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는 살만한 차가 대부분 6, 7, 800 정도 되는데, 라스티 프리미엄은 싼 거는 한 100만원 중반대도 있고, 진짜 썩은 거 있죠. 그, .6, 잘 부러지는 미션이죠. 그런 거에다가 키로수 막 17, 18, 19, 20, 21, 22만 키로를, 팔면은 딜러가 거의 500만원 가까이 남는 겁니다. 마진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거 다른 차, 저는 고객님이 오시면은 2가지 차종 중에서 고르시라고도 안 해요. 전화 오시기 전에 무조건 한 차종만 보여드립니다. 무조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종만 무조건 보시고 다른 차로 권유를 하려고 하면 그냥 집에 가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보고 한 차는 꼭 시세를 아셔야 내가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세 공부를 필히 꼭 하셔야 됩니다. 엔카로 보시든 아니면은 제 사이트 여기서 보시든 하셔야 됩니다. 모든 중고차 광고는 전화받기 싸움입니다. 물론 유튜브 하는 딜러들도 전화를 엄청나게 받으면은 손님이 방문할 수 있는 손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전화부터 많이 바꿔보는데, 1차적으로 광고 어그로를 끕니다. 허위 매물도 어그로고, 어그로란 어떻게 보면 조금 세게 유도를 하는 거죠. 약간 포장을 엄청 해갖고 클릭을 하게 만들고 전화를 하게 만들고 싶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화받기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전화를 하면은 내 정보가 이 딜러한테 한번 가면은 전화가 이게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전화가 막 계속 와요. 보통 뭐 싸게 많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은 물론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전화를 잘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영업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전화를 다시 드려도 거의 뭐 한 번? 뭐 이 정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일단 눌러보게 만들고 일단 전화하게 만드는 일단 방문하게 만드는 광고 어그로 방식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차가 뭔가 예쁘게 포장되고 뭔가 싼 것 같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유가 이게 대수가 차량 대수가 여유가 있는 차는 고르지 말고 지금과 같이 그 소나타 뉴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없는 차는 미리 한 2대 정도 비슷한 지역으로 고르고서 방문을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 매매단지 방문해서 구매를 못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냥 대충 시세폭만 맞춰갖고 오시는 차량은 좀 대수가 좀 충분한 차. 네. 예를 들어서 아반떼 MD, K3 뭐 이런 대수가 많을 만한 차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여유가 있는 차인지 없는 차인지 또 이제 딜러랑 어차피 통화해 보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매매단지 방문 시에 원샷 원킬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물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광택을 했기 때문에 겉에가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실제로 봐서는 스크래치가 못 봤던 게 있고 유리가 내지는 썬팅이 아니면은 뭐 엔진은 뭐 RPM 떨리거나 미션이 뭐 안 좋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외판 스크래치를 좀 이제 매입한 딜러분께서 관리를 안 하셔서 여기저기 문콕 엄청 많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밑에 그 문 밑에 사이드실 패널 거기가 또 먹혀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은 상태로 그 가격은 원래 그 쌌던 그 저렴했던 그 가격은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은 다른 더 비싼 차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계획은 낮게 설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은 상태로 약간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면은 만약에 괜찮으면은 다 안 쓰고 그만큼만 쓰면 되니까 아니면 고치던가. 그러니까 좀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면은 조금 먹었어도 외판은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외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외판이 그렇게 스크래치가 엄청 많고 문콕이 엄청 많아도 차주는 원래 빼주던 금액만큼만 빼줍니다. 그리고서 좀 쫄르고 부탁하면은 그제서야 10만원 이상 빼주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많이 빼주셔야 더 빼주셔야 1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량도요. 사이드 미러가 깨질 수도 있고 밑에 사이드 실 패널이 또 먹었을 수도 있고 뭐 각 모서리가 어디 긁혀 있을 수도 있고 긁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보지 않기로 하는 게 좀 좋다. 특히나 렌트력이 있는 싼 거 뭐 예를 들어서 좀 답답한 게 HG 그랜저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HG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1,500만원 정도는 다 봅니다. 그 정도 시세는. 근데 키로수는 한 8만 이하로 보시고 색깔은 또 흰색으로 보시고 또 LPG로 보세요. 네. 렌트 일형은 또 없어야 된답니다. 안 돼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한 1700, 1800 가야 돼요. HG가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차 가격이 4천이었어요.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반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속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4천 주고 샀는데 지금 반 가격도 못 받는다니? 입장 바꿔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세입니다. 막 무슨 경매
경매 이름 붙은 매매 사이트는 다 보지 마세요. 예. 경매 이름, 뭐 대기업 이름 붙어 있는 거 있죠? 보지 마십시오. 예. 그런 거 매물 전체가 허위 매물일 수가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라는 게 그 차가 있어도 팔 수 없는 금액에 올려놓으면 그것도 허위 매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눈 베리고 마음 버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차도 못 사요. 어디 가셔서도. 그러니까 시세에 대한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사이트는 건드린 게 아무것도 없고 많은 유튜브 딜러들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들이 대부분 금액을 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제 추측으로는 이것도 희망적이긴 하고 좀 막연하게 추측하는 거긴 하지만 예. 설마 얼굴 내놓고 환경 설정 자기 사이트 조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사이트는 몇십만원 싸고 어떤 사이트는 몇십만원 비싸다. 이런 거는 그 딜러 전산 그 서버에서 이게 데이터가 넘어오는 속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37 나의 3937 봤는데요. 이거 딜러 전산에 얼마 올라있죠?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사이트에도 안 팔고 싶은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확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설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할 때는 담당자 상사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방문을 해주시면 이거는 빼고 당연히 볼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값에 빵원이어야 된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거에 소나타 뉴 라이즈 휘발유 오토, LPG 보시는 분들은 복지카드가 없으시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 2014년 2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차는 못 사시는 거예요. LPG는 일반인 분들은 못 사시는 겁니다. 복지카드가 있으신 분들만 구매가 가능하신 거죠. 키로수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만까지만 6만 잡혔네요. 6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싼 것부터 비싼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23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 텐데 1,500만원대도 있죠. 이런 거 체크를 해보면은 검사 기간이야 당연히 새 차로 나왔을 테니까. 렌트 이력이 이게 없대요. 근데 사고가 엄청 많으니까 싼 거예요. 옆에 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아무리 고객님이 괜찮아요, 저 공업사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안 팔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골치 아프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사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아무리 제가 공업사를 해도 그렇지 이 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고 저는 이런 말씀 듣기 싫기 때문에 절대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이건 또 직물이지 않습니까? 직물입니다. 딱 봐도 이런 차 또 성능을 이렇게 딱 보면 렌트 이력이 또 있어요. 이런 거는 안 팔고 싶어요. 물론 이제 키로수가 짧아서 안 좋을 확률보다는 좋을 확률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건 확률이잖아요. 안 좋을 확률이 더, 그래도 이런 거 10대를 팔면은 한 대, 두 대 탈 안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못 팝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을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800만원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빨간색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렌트 이력이 있어요. 여기서 용도 무, 이거 보고서 제가 1,800만원대부터 용도 이력이 없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근데 등급이 낮아요. 스마트 누 엔진, CVVL,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사진을 보기 앞서서 이거 보는 겁니다. 검사 기간 여유 있는가, 그 다음에 용도 이력 있는가, 튜닝 있는가, 특별 이력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정상으로 보여지고, 그냥 이제 앞에 여기 휀다 조정은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부분적인 판금. 그래서 거의 3박자.
예. 그래도 가격이 안 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렌트 이력 없는 것부터 본다면 이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이게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중고차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 뭐 LED 안개등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또 1월 15일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한 4개월에서 5개월 있으면 또 이제 성능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나쁘지는, 요번에 들어온 게 거의 맞지 않을까. 거의 맞을 겁니다. 뭐 일단은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루프스키는 한번 하면은 더 이쁘게 탈 수가 있겠네요. 휠은 이렇게 생겼고, 좀 인치수는 생각보다 좀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치수만 더 늘리면, 이게 최고 인치인가? 17인치. 그래서 이게 안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 깎이면은, 뭐 많이 깎이면은 제 생각에는 한 1840까지 빼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희망적으로 보는 거고, 일단은 20만원 정도는 거의 빼주시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보고 더 빼주시면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부터 용도 이력이 없다 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뒤에가 다 용도 이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왠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고, 이거는 사고가 없네요. 똑같은 스마트. 미세는 거의 없을 겁니다. 12월 달에 들어왔고, 이거는 이제 단지가 인천 좀 사이드에 있는 단지라서 좀 이제 안 팔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유는 거의 그거지 않을까. 키는 2개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풍은 없어 보이네요. 이 정도 느낌. 금액이 빠지면은 얼만큼 빠지려나. 근데 휠이 또 싸제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별로다. 순정이 좋다. 호불호도 안 갈리고 나중에 문제 있을 확률도 순정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용도 이력이 거의 없을 겁니다. 2000 가까이 되는데 용도 이력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없고, 네. 뭐 없습니다. 예, 신차 보증기간 남았다는 얘기예요. 1월 10일 날 들어왔고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잘 깨끗해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문콕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이드미러 깨진 것도 사진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잘 안 보여요. 왼쪽은 더더욱 그렇고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밑에 먹은 것도 실제로 보면은 조금 사진에서 못 봤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콕이라든가. 왠지 이쪽에 있는 느낌.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이고, 뭐 통풍 시스템은 없고, 스마트 키인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 키. 후방 센서 있고, 해상도가 여기 써있는 것 같은 17인치인가. 보통 이 안쪽에 써 있습니다. 뭐뭐뭐 뭐뭐의 뭐뭐 몇 인치, 뭐뭐뭐 뭐뭐의 몇 인치, R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17인치인 것 같은데, R이 이건 것 같고,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뭐 1950까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오시면, 예를 들어서 집을 2억 7천짜리를 갖고 있는데 2,500까지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줍니까?
그러니까 차주분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20만원은 무조건 빠지고, 한 많이 빠지면 거의 50만원 정도까지도 가끔 빼주시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차주분 마음에 따라서 틀린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나타 뉴 라이즈 스마트로 봤을 때는 2000에서 왔다 갔다 보면은 1870짜리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2000에 살 바에는 1870짜리를 어차피 키로수 고만고만 하니까 요거 사갖고 차라리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겉에가 좀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덴트나 뭐하고 하면은 20만원 정도면은 거의 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사는 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봤을 때 외관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살 게 아니라 가격이 싸니까. 예. 물론 이제 다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요. 하다못해 사이드미러가 깨졌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선 한다. 2000 전후. 근데 만약에 모던으로 2.0 모던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수도권에 12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금액선은 어느 정도 되냐? 2.0 모던의 평균 가격은 2200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쵸? 딱 봐도. 용도 1억 없는 걸로. 1인 신조. 그러니까 차를 쫙 보다가 렌트 1억 없는 게 어디부터지? 라는 게 이제 너무 긴가민가 하면은 이렇게 계속 페이지를 넘기다가 보면은 그 1인 신조 내지는 용도 1억 X 아니면 용도 X 이런 게 딱 나온다 그러면은 그 선부터 이제 기준을 잡고 보시면 돼요. 그 가격 라인을 설정을 하시고, 아 1800만원 밑에 가격대는 다 용도 1억 있고 다 구조 변경이 있고, 뭐 LPG 엔진에서 휘발유로 억지로 바꿨고 구조 변경이 있고, 뭐 거의 그런 차밖에 없네. 그러면은 난 렌트 1억 있는 건 안 살 거니까 1850부터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모던은 딱 보면은 2100에서 2150 거의 2100까지는 깎이지 않을까. 여기는 수원이거든요. 이 배경은. 수원은 6, 70 빼주시는 분도 계시고 20만원 빼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각각입니다. 네. 인천은 20에서 50만원 느낌이고, 수원, 용인, 평택은 20에서 80만원 정도 느낌이에요. 물론 차종마다 틀립니다. 한 이 정도 가격대는 한 그 정도 빼주지 않을까. 물론 차주분 마음이에요. 너무 또 확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또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를 보러 갔을 때 모든 외관이랑 내관이 버튼도 잘 눌리고 그런 상태가 다 완벽한가, 그것도 이제 딜러도 봐야 되겠지만 손님분께서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대를 꼽아서 가면은 한 대가 어디가 깨져 있거나 어디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나머지 한 대를 그 비슷한 근방거리에서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전체를 뒤져도 모던이 12대가 나오고 난 흰색으로 볼 건데? 라고 하시면은 비싸게 2300 정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브라운 시트. 성능부터 봐야 되는데, 성능 보면 용도 변경 이런 거 없고, 뭐. 흰색으로 사려면 2300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검정색으로 보면은 요거나 아니면 요거 두 대. 이거는 4만 킬로고 이거는 2만 다 됐고 하니까, 또 다른 검정색은 또 여기 있으니까 똑같이 2200만원 선이니까 이렇게 봐야지. 한번 체크해봐서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오호, 정품 대비 깨끗하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겉에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싸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키로수가 좀 많아도 돼요. 이거는 너무 희망적으로 보시는 생각이시고, 이런 질문이 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식에 맞는 키로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죠. 4만인데 이 사이에 껴있는 거 보면 이건 좀 더 싸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네. 오늘 소나타 뉴 라이즈는 이 정도 선만 해도 조금 어렴풋이 감을 잡지 않으실까. 차가 그렇게 많진 않죠. 네. 금액선은 그 스마트로 봤을 때 한 1850만원 선부터 시작이다. 용도 1억 없는 차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모던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보려면 2300 정도. 이거 두 대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썬루프가 꼭 있어야 된다 하면 이거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볼 거면은 한 이 중에서 고르면 되겠다. 이 쥐색 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막 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라는 걸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한 달 만에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정설 명절을 잘 새셨죠? 벌써 한 2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덕유산 갔다 왔어요. 그냥 쉬고, 이게 계속 돈만 벌면은 힐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 명절을 이용해갖고 덕유산을 갔다 왔는데 되게 럭키였어요. 전날 비가 왔었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 보니까 케이블카 같이 그 곤도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상고대라고 하나요? 그 눈꽃 같이 막 이렇게 되게 이뻤습니다. 설경. 예. 되게 좋았어요. 좀 많이 춥지도 않고, 그냥 여기 털모자 안 쓰면은 그냥 조금 얼굴 시려울 정도,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비슷한 시기에, 아니면 올해 연말이 됐든 좀 눈이 왔다 싶으면은 덕유산 이게 올라가는 게 1인당 그 왔다 갔다 왕복 그 곤도라가 16,000원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 예약하시고 현장 결제 해갖고 그렇게 가시면은 나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습니다. 정상을 공짜로 올라가니까, 조금만 올라가면은 금방 정상이니까 좀 몸도 마음도 편하고 경치도 있고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거 마이산 갔다가 그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쫙 올라왔는데 엄청 막히더라고. 설 명절이라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한 달 동안 좀 오래 쉬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주제를 지난번에 이제 1500만원 선까지 했었었는데 2000만원대도 원래는 준비를 했다가 조금 이제 제가 언급을 안 했던 차 한 차 한 차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이거 바로 아래 단계인 LF 소나타 한번 하지 않을까. LF 소나타는 이제 1000만원 초반대도 좀 많긴 한데, 그런 거는 보시다시피 렌트 이력 있고 구조 변경, LPG 엔진을 억지로 휘발유로 싼 거 있잖아요. 렌트카를 휘발유를 바꾸면은 일반인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돈 버는 그런 거에, 물론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LPG 엔진에서 휘발유 엔진으로 바꾼 차랑 원래부터 계속 휘발유 엔진이었던 차랑 둘 중에 사라고 하면 뭘 사시겠습니까? 안 바꾼 차 사시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안정적인 차만 보시고 안정적인 차만 또 팔고 싶습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돈 1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1000만원 모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1년 내내 모아야지 1000만원 모을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 되시는 분들은 더 모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불경기입니다. 굉장히. 다행히 설 명절 전후로 좀 와주셨는데 쉽게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게 번 돈 쉽게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후회 안 하는 결정에 좀 더 다다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희망적인 생각, 욕심 버려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제가 사는 거 아니고 고객님이 사는 거니까 고객님 마음인데, 되도록이면은 좀 괜찮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와갖고 또 싫은 소리만 하고, 그죠?
이제 환절기에다가 이제 봄이 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막 두꺼운 패딩은 이제 거의 안 입습니다. 이제 그냥 적당한 그냥 겉옷만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또 2월 거의 말에 가까워지니까 제 기억으로는 4월 초도 추웠어요. 밤에는. 그러니까 환절기,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요새 전에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조금 좀 심하게 느껴지는 게 매스컴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원래부터 그랬던 건지 예전부터 뭐 여기 저 근교에 계양산 같은 데 올라가면은 항상 제 어렸을 때도 층은 져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크게 못 느꼈던 거를 매스컴에서 떠들어대 갖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환절기 건강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 네. 마스크는 사실 이게 잘 안 쓰게 되죠. 불편하고 또 괜히 오지랖 하는 것 같고. 근데 쓰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이게 간편하고 저렴한 내 건강을 지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물 있지 않습니까? 물 잘 안 드시지 않아요? 하루에 물을 마셔야 되는 게 몇 리터라고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종이컵에 있는 물 석 잔도 사실 잘 안 먹고 커피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성피로 생기고 막 이렇게 잠 못 자고 그러는 게 아닐까. 아무튼 주저리 좀 많았네요. 아무튼 영상을 오늘 이 기점으로 해갖고 이런 환경도 갖춰졌겠다. 좀 앞으로 자주 올리는 쪽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명도 제가 샀어요. 네, 많이 비싸지도 많이 싸지도 않고 딱 적당한 금액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좋으시라고, 보시기 좀 편하시라고 조명도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이것도 배경도 벽지 보이면 좀 그럴까봐 흰색 도화지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도화지. 그것도 대놓고 이렇게 좀 일단은 환경적으로 일단 갖춰놓고,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다. 몇 번 후기를 하려고 제가 고프로를 샀어요. 제가 막 돈을 엄청 벌어갖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버는 만큼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진짜 막 엄청 많아서 사고 그런 건 정말 아닌데, 진짜요. 제 눈빛을 봐주세요. 정말이에요. 진짜 보이십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할부예요. 네, 그래갖고 고프로 해갖고 이게 고객님 오늘 올해부터 후기를 하려고 하는데 촬영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 할래요. 라고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바로 본연의 모습으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이게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후기를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그런 후기 영상을 제가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구매하러 오신 분 입장이면은 괜히 다른 사람한테 얼굴 팔리면서 구매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억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이대지 않느냐. 가끔 어떤 분들께서는 찍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부러 막 안 여쭤보거나 그냥 살짝 여쭤보거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분들은 일단은 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올해부터 후기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차라리 언젠가는 한 편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굳이 뭐 그렇다고 정과 마음이 비슷해요. 돌파를 해갖고 손님을 어떻게든 꼬셔갖고 이거 찍으시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괜히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괜히 샀다는 생각도 들고 카메라가.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그냥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등산 모임도 하거든요. 등산하는 모습을 좀 뭐 개인적으로 올라가든 등산 모임에서 올라가든 그런 모습을 나중에 하면은, 이제 또 백패킹 등산 유튜브가 좀 재밌더라고요. 또 주저리입니다.
내용은 짧은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주저리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LF 소나타 아마 할 건데 LF 소나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